교통사고는 정말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고 자체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이거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막막함일 겁니다. 다행히도요, 대한민국 법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어 뒀습니다. 오늘 그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사실 모든 사고 피해자들이 맨 처음에 딱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딜레마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배째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느끼는 막막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이 어떻게 책임을 지우고 돈은 어디서 나오게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손에 어떤 강력한 권리를 쥐어주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이걸 다 듣고 나시면 아, 자동차 보험이 그냥 보험이 아니구나, 하나의 거대한 보호 시스템이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교통사고가 꽝 하고 나면 몸 아픈 건 둘째치고 당장 병원비는 어떡하지? 일 못 나가는데 생활비는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특히 가해자가 자기 잘못 없다고 버티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정말 피가 마르는 거죠. 자, 바로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이 아주 기가 막힌 개념 하나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보호 시스템의 가장 단단한 추춧돌이 되는 운행자 책임이라는 원칙이에요. 여기서 핵심은요, 책임의 주체를 그냥 운전대 잡은 운전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 운행자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운행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아니, 운전자나 운행자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요, 다친 피해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저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증명해야 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행자 책임이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운행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나는 진짜 1도 잘못이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거죠. 철저하게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면 어떡하죠? 책임지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법은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한 돈주머니를 2개나 마련해 뒀습니다. 바로 이 2가지가 그 든든한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그리고 2번째는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책임보험조차 없는 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정부보장 사업이죠.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뺑소니를 당했거나 가해 차량이 무보험일 경우, 이럴 때 피해자가 그냥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는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두고 거기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법은 피해자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쥐어줍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줘야 진행이 되는데 만약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버티거나 연락을 피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건너뛰고 보험사에 바로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해자가 설령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해도 그건 가해자랑 보험사 둘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가 보상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가서 가해자한테 네가 낸 사고니까 돈 토해내 하고 받아내는 거죠. 선, 피해자 보호, 이게 철칙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럼 당장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당장 먹고 살 돈은 어떡하죠? 법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100%. 치료비는 전액입니다.
나중에 과실이 몇 대 몇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 치료비는 보험사가 전액 먼저 내줘야 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죠. 치료비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이나 위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예상되는 다른 손해액의 절반까지도 미리 당겨서 받을 수가 있어요. 최종 합의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딱딱한 법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흔한 사례 몇 개를 같이 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경우죠. 차는 내 건데 운전은 친구가 했어요. 사고가 나면 나도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네, 차주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보는 건 누가 핸들을 잡았냐가 아니라 누가 그 차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느냐, 즉 운행 지배거든요.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어도 차 주인은 언제든지 야, 이제 그만 쓰고 차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바로 그 통제 가능성 때문에 차 주인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번엔 회사 일이에요. 직원이 자기 개인 차를 몰고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핵심은 운행 지배와 그로 인한 이익이에요. 비록 차는 직원 개인 소유지만 회사는 그 차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업무를 시켰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죠. 그럼 그 운행을 지시하고 통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고 책임도 회사가 같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걸 쭉 놓고 보면 우리 법이 얼마나 촘촘하고 다층적으로 피해자를 지키려고 하는지 그 전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운행자 책임으로 책임질 사람의 범위를 확 넓혀서 가해자를 놓치지 않죠. 책임보험과 정부보장 사업으로 돈 나올 구멍을 이중으로 막아놨죠. 피해자한테는 직접 청구권이나 가불금 같은 강력한 무기를 줘서 보상 절차를 주도하게 만들죠. 심지어 그렇게 받은 보상금은 다른 빚쟁이들이 와서 뺏어가지도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건 뭐 피해자를 중심으로 성벽을 여러 겹으로 둘러싼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동차 보험은 단순히 매달 돈 내는 상품, 그 이상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든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체계적인 국가의 보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